대서양을 가로질러 아메리카 대륙에 닿았던 콜럼버스. 인류 최초로 바닷길을 통해 세계 일주에 성공한 마젤란처럼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답지로 향한 여정의 두려움을 그들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그들의 손에는 지도가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이전에 이미 그 길에 나섰던 이들이 만들어 놓은 지도가 있었기에 도전의 역사는 완성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통일하겠다고 하는 것은 역사의 일회가 없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우리 민족의 명운이 걸린 위대한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일, 치열한 이념의 대립과 분단, 그리고 동족 간에 치른 전쟁과 그로 인한 상처마저 극복해야 할 우리에겐 유례없이 험한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험하고 어려워도 꼭 가야 할 길입니다. 지금 우리의 손에는 어떤 지도가 놓여 있습니까? 남북 간의 대립과 전쟁 위협, 핵 위협에서 벗어나서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가야만 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독일 통일이 역사적 필연이었듯이 한국의 통일도 역사적 필연이라고 확신합니다.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을 거론했습니다. 통일 대박론으로 대표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지난 이명박 정부 이래 완전히 닫혀버린 남북관계 개선의 단초가 될 수 있을까요? 박근혜 정부가 통일 대박론을 이야기하고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통일을 향한 길에 이르는 구체적인 이정표들이 보이지 않기에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2014년) 남북관계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에 가깝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원칙과 철학이 보이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도 인색한 통일 정책으로는 산적해 있는 현안 타겟조차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손에는 망원경, 다른 한 손에는 현미경을 들고 통일에 앞서 평화를 천명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평화정책은 멀리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이라는 현재의 좁은 틀이 아니라 미일 중러 간의 관계 변화를 포함한 미래의 동북아 질서를 내다보면서 현재와 미래의 안보를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해안은 바로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동북아 국제 정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이미 한국의 대중국 무역량은 미국, 일본과의 그것을 더해도 넘보기 어려울 정도가 됐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 관계는 현재보다 미래에 더 긴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서운 기세 성장하는 중국에 대항해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삼각안보체제 강화로 맞서며 일본의 군사 재무장에 눈을 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경랑에 휩싸인 동북아 정세 속에서 100여 년 전 비운의 역사를 맞이해야 했던 한반도의 운명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지할 만한 지도는 정녕 없는 걸까요? 지난 2000년대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 균형자론을 천명하며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선택에 대해 이미 큰 그림을 그린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의 전통적인 평화 세력입니다. 역사 이래로 주변국을 침략하거나 남에게 해를 끼칠 일이 없습니다. 우리야말로 떳떳하게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동북아 균형자로는 중국도 일본도 아닌 한국이야말로 동북아 질서의 균형을 잡는데 최적인 자라는 대담한 선언이었습니다.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침략 전쟁을 일으킨 바 있고 그 이후 지금까지도 주변 국가의 깊은 불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주도하려 한다면 주변국들이 불안해할 우려도 있습니다. 중화주의가 패권주의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주변의 불안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로 우리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선택이 가능하고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를 핵심 요소로 내세웠습니다. 한국이 짊어진 멍해, 분단조차도 그 극복 과정을 새로운 질서 창조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평화는 조건이나 변수가 아니라 그 무엇에도 앞서는 가치임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입니다. 평화를 통일의 우수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통일에 종속되는 과정의 가치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독자적인 가치로서 생각하고 통일 전략이 있다면 평화 전략도 따로 우리가 논의하고 또 준비해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통일을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평화 구조가 먼저 앞서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동북아시아 평화 구조라는 것은 또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 정착, 동북아시아 평화 구조,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 추진이라는 이런 논리적 순서를 갖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평화 정책을 통일 정책의 한 부분으로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또 국가적인 정책으로서 남북 공동의 번영,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담보하는 14 남북 정상회담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평화를 다지는 길, 번영으로 가는 길을 열었던 14 남북 공동성명은 남북 간 교류 협력의 차원을 넘어 새로운 평화 번영의 미래를 여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남북이 상생하는 경제 공동체 건설을 위한 액션 플랜을 제시했습니다. 또 남북 간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 제도화, 정례화의 길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를 다지고 항구적인 평화가 깃들게 하는 초석을 놓았습니다. 통일을 말할 때, 더군다나 그 미래가 풀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로 막혀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손에 이미 들려있는 지도를 살펴야 합니다. 물꼬를 트고 길을 열었으니 원칙과 철학에 입각해 그 길을 다져온 선험자들의 지혜와 기량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 이후 통일의 길에 이르는 이정표는 7년째 공란으로 비워진 상태입니다. 지금도 유효한 해답이 이미 제시되어 있는 오늘, 우리는 이 공란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